오늘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관절에 딱 좋아. 퇴행성 무릎 관절염도 개선시켜준다는 유전자 치료제 바로 인보사 K주입니다. 1회 접종비가 700만 원 안팎의 고가인데도 그 효과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유통 판매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소장님, 이 인보사 K주라는 게 저에게는 좀 낯선데 꽤 유명한 치료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아직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안 와서 복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꽤 유명한데요. 국내에서 이제 이 판매를 허가받은 이제 최초의 유일한 유전자 치료제고요. 퇴행성 무릎 치료제의 이 명칭이 인보사 K주입니다. 이게 이 제조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데 네. 이게 코롱 생명과학의 이 제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제 코롱 생명과학의 이 제품에 대해서 허가 당시와 그리고 지금 다른 세포가 들어있다라면서 이제 이 판매를 이제 중지를 요청한 사안인데요. 사실 이 사실이 알려진 건 미국에 있는 코롱 생명과학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가 이제 원래 의도대로 성분과 좀 다른 성분이 미국에서 임상 실험 과정에서 발견됐다라고 네. 지난달 말에 이제 이 식약처에 보고를 했고 이 때문에 이제 이 식약처는 2017년 허가 판매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다면 그 미국에서 이제 사용된 세포와 동일할 가능성이 국내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자세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판매를 중단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상황이고 이 결과는 오는 15일경에 나올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변호사님, 이 코롱 측에서 내놓은 해명이 약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성분이 이제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발견이 된 건데 그게 성분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잘못 들어간 거라면서요? 네, 코롱 측의 얘기가 뭐냐면요. 네. 2004년입니다. 15년 전에 허가를 받을 때와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그 성분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구성 세포 중에 연골 유래 세포인 줄 알았던 것이 이번에 SRT 기법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이 293 유래세포, 그러니까 신장 유래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네. 그러니까 성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인데 당시에는 과학기술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의 그 존재를 확실하게 밝히지 못했고 이번에 이제 더 나은 기법으로 밝히다 보니까 그것이 좀 생각했던 것과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15년 전에는 왜 몰랐고 네. 또 15년 동안 처음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왜 몰랐는지 그렇군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위탁 생산이 아니라 충주 공장 한 군데에서 생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SRT 기법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금 해명이 궁색하죠. 그러네요. 소장님, 이 어찌됐건 가장 걱정인 거는 이제 부작용이잖아요. 이에 따른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안전성이 답보되어 있느냐, 그리고 식약처가 이제 2017년에 판매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판매 허가를 이제 취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제품,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상, 그러니까 사람한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1상, 2상, 3상. 3상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그 시간, 임상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에는 식약처가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게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 그리고 이제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상실험 참가자들 그리고 시판 이후에 투약 환자 가운데 생명에 중대한 지장을 줄 만큼 부작용은 나타난 사례가 없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임상 1상 기준에서 지난 11년간 인보사를 맞은 총 환자 수가 2019년 2월 누적 기준 3,50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식약처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투약한 이후에 15년간의 환자 이상 반응을 추적 관찰할 것을 명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와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만약에 이번 사태가 확대가 돼서
허가 취소로까지 이어진다. 이렇다면은 사태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허가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음에 그 허가를 받을 때와 성분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허가 취소까지 된다면 사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처음에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떤 성분으로 약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요. 만약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문제 삼아가지고 말이죠. 위자료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15일까지 조사가 나와봐야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런 어떤 얘기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소장님 지금 코오롱 그룹이 이 인부사 기술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손실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1회 투약 비용이 700만 원을 오가는 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상 실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입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내에 판매된 것을 보니까 기술 계약 수출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이제 판매 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보니까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까지 지금 홍콩, 마카오, 일본 등재 제약사에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국가별로 보니까 일본이 한 6,600억 원, 가장 규모가 크고요. 네. 중국이 2,300억 원, 그 뒤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홍콩, 마카오, 몽골의 순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코롱생명과학 측은 뭐 허가 절차상 성분 명망 바뀐 것이기 때문에 환자 안전성 우려는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런 수출, 이미지는 굉장히 큰 손상이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변호사님 아무래도 네.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도덕성 그리고 신뢰성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해외에서 수출하는 데에는 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주식시장에서도 하한가가 됐고요. 코오롱그룹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이라든지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15년 동안 그것을 그럼 모르고 있었느냐 아니면 중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긴 거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모르다가 이번에 밝혀진 것을 스스로 밝혔다면 그 도덕성 문제는 조금 이제 완화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알았는데 이미 몇 년 전에 말이죠. 지금까지 그것을 숨겼다면 그때는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태 하루빨리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